기원전 8세기 중엽 이탈리아 반도 중서부의 티베르 강가의 작은 도시 국가 로마가 건설되었습니다. 로마는 초기에는 왕정 체제를 유지했지만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추방하고 공화정을 수립하면서 체제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 계층이 원로원을 장악하였고 이 원로원에서 추천한 2명의 집정관이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정치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차츰 수용되어 평민을 위한 호민관직이 설치되고 평민회가 구성되었으며 기원전 5세기에는 12표법이 제정되어 귀족 중심의 법 질서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로마 사회는 점차 계급 간의 균형을 이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고 이후 지중해 패권을 놓고 아프리카의 강대국 카르타고와 충돌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푸에니 전쟁입니다. 총 3차례에 걸쳐 벌어진 이 전쟁에서 로마는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카르타고군을 끝내 물리치고 서지중해의 제해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토가 넓어질수록 내부 문제도 커졌습니다. 로마의 유력 귀족들은 정복지에서 확보한 노예들을 동원해 대농장을 운영했는데 이를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자영농은 몰락하고 도시로 유입되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빈민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불안을 해결하고자 기원전 2세기 후반 그라쿠스 형제가 농지를 재분배하려 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두 사람 모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이후 로마 사회는 귀족파와 평민파 간의 권력 투쟁, 그리고 대규모 노예 반란으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을 기반으로 한 정치가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로 이어지는 제1차 삼두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며 명성과 군사력을 축적했고 결국 로마 내전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는 종신 독재관에 오르며 사실상 황제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했지만 공화정을 수호하려는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 암살당하게 됩니다. 카이사르 사후에는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로파트라를 누르고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프린캡스이라 칭했으나 군사력과 재정권을 독점하며 사실상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전환되며 제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 후 로마는 5명의 현명한 황제, 이른바 오현제가 통치하던 시기를 거치며 약 200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인프라가 확충되고 도로망이 발달하며 로마 시민권도 확대되는 등 제국 전체가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기 말부터 로마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세기 중반부터는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황제가 자주 교체되며 내전이 반복되었습니다. 게르만족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침입이 잦아지고 지방 반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촌이 황폐해지고 도시 상공업이 쇠퇴하면서 중산층 자유민이 몰락하였고 이들은 귀족의 토지로 흘러들어가 소작농, 즉 콜로누스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콜로나투스 체제로 이어졌고 이는 중세 봉건 제도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자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제국의 수도를 동방의 비잔티움으로 옮겨 콘스탄티노폴리스라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터도시우스 황제의 죽음 이후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열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남아 1000년 가까이 존속하였으나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한편 로마는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법과 문화에서도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공화정식이 제정된 12표법은 시민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녔고 이후 제국의 확대와 함께 만민법으로 발전합니다. 이 로마법은 6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되었고 중세 유럽과 근대 법률 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와 헬레니즘 문화를 흡수하여 로마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문학에서는 키케로와 베르길리우스가, 역사학에서는 리비우스와 플루타르코스가 활동하였고 철학에서는 스토아 학파의 영향이 컸습니다. 과학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동설을 주장하였으며 공공건축과 토목기술도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문명의 유산 중 가장 오래도록 지속된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 초기 팔레스타인에서 등장한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선민 사상과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사랑과 평등, 인간애를 중심으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전파하였고 노예와 여성, 하층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초기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탄압하였지만 교세는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392년 터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며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와 헬레니즘, 로마 문화를 융합하면서 유럽 문명의 뿌리가 되었고 중세의 세계관과 사회 질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문명은 정치제도, 법률, 건축,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